여기에 있는 인디게이트로 이동을 해서 내가 원하는 지점을 이렇게 영상이 어느 정도 지점을 지나니까 다음 영상이 보이고 보이고 보이잖아요. 자, 이 스틸 컷들은 자 선택해 보면 단독으로 한 장씩 되어 있다는 게 이제 표가 나죠. 따로따로 선택이 되죠. 이 전체가 이어졌다면 전체가 색깔이 바뀔 건데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얘가 넘어갈 때 뭔가 그 우리가 영상물들 보면은 서로 이제 겹치듯이 그 이제 디졸빙이라고 그러는데 필름 디졸브라고 그러는데 가장 기본적인 효과입니다. 필름 디졸브를 주면 서서 이렇게 변해가듯이 요런 이제 효과를 넣을 때 그냥 인디게이트를 잡고 여기 딱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보드가 있습니다. 자, 키보드에 키가 있습니다. 키보드 키에서 방향키 있죠. 방향키에 아래 거를 누르면 자, 보세요. 자른 지점으로 금방금방 이렇게 이동이 되죠. 자, 반대로 방향키 위에 거를 누르면 이렇게 전진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정확한 자른 지점으로 옮겨가서 거기에다 트랜지션 효과라고 합니다. 전환 효과를 이펙트에서 가져와서 드랍을 시켜서 그 효과를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요게 사진 한 장이라고 사진 하나만 딱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안에 같은 사진이 반복이 되어 있죠. 이렇게 쭉 반복이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한다면 이 반복된 거를 사실 한 장씩 가져오게 할 수도 있고 수십 장씩 보이게 해줄 수도 있고 수백 장이 보이게 해줄 수도 있어요. 자, 그 이유는 그것도 마찬가지 좀 더 익숙해지면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 세팅이 그러니까 하나의 이 스틸 컷이 몇 초로 세팅이 되어 있냐면 5초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게 5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그게 이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무슨 숫자가 적혀 있죠. 4하고 29. 자, 이게 영상으로 치면 이게 5초란 개념이에요. 왜 5초 안 적혀 5초라고 안 적혀 있고 4초 29로 돼 있냐? 자, 지금 이 기본적인 세팅이 그래서 지금처럼 요런 기본적인 세팅들은 보통 29.976, 23.976에서 그렇게 한 프레임만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다음 프레임이 보이게, 그러니까 다음 프레임이 아니라 다음 초로 넘어가게 아니면 분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걸 하나 알아볼게요. 1프레임을 더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한 프레임씩 움직인 거 어떡하냐? 자, 인디게이트 잡고 손 달달달 떨면서 움직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방향키에서 화살표 있죠? 방향키 오른쪽 거를 하나 누르면 이렇게 한 프레임이 전진이 돼요. 자, 딱 봐도 오라고 돼 있죠? 자, 방향키 왼쪽 걸 누르면 이렇게. 자,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 꼭 익혀두세요.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왼쪽 거를 누르면 요렇게 꼭 누르면 요렇게 움직이고. 자, 이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이 움직이는 게 이제 왜 중요한지 조금 느껴지지 않나요? 왜? 지금은 영상이 이제 스틸 컷이기 때문에 나눠져 있지만 이제 영상을 가져오면 이게 중간에 다 이제 붙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촬영을 하고 가져오면은 그러면 장소가 달라지면 그 부분에다가 효과를 넣거나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그 부분에 어떤 해당 효과를 넣기 위해서는 잘라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기능이 있어야지
정확하게 한 프레임씩 움직여 가면서 그 부분을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르는 키는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던 요거를 마이너스 키로 이렇게 좁혀 보기보다는 이렇게 플러스 키로 이렇게 좀 확장시켜서 보면은 훨씬 보기가 편하죠. 자, 그러면 지금 4초 이후에 딱 맞춰진 지점으로 옮기니까 다음 프레임이 보이면서 하여튼 자, 플러스 키 누르니까 요 사이가 영상을 선택해 보면은 자,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가끔 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다른 메뉴를 선택해 놓고 선생님 이게 좀 요상한 게 떴어요. 항상 여기 있는 기본 화살표 있죠. 이 셀렉션 툴이라는데 얘를 꼭 선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의 단축키는 V키입니다. V키. 자, 그럼 이제 V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고 자, 방향키 위 아래 거는 어떻게? 자, 그리고 항상 기능을 그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그 해당 창을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방향키 위에 거 누르면 맨 앞에, 방향키 아래 걸 누르면 클립 맨 뒤에. 자, 이게 인점 아웃점이라는 거예요. 방향키 왼쪽 거 누르면 이렇게 한 프레임씩 움직이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영상을 지금 전환을 좀 시켜보겠는데요. 자, 보면 영상들이 이렇게 지금 진행이 이제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일단 요 첫 장면이죠. 요것과 요거 사이. 자, 지금 방향키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이에다가 효과를 넣을 건데요. 자, 효과는 굉장히 많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기능. 자, 이펙트 창에다가 적어 보겠습니다. 이름은 FILM 필름 띄우고 디졸브 DI. 자, DI만 쳐도 관련 메뉴가 떠요. 자, 혹시 잘 안 보이는 학생들을 위해서 필름의 디졸빙 효과, 겹치는 효과예요. SS 아이고 DISS solve거든요. SOLV dissolve. 자, 그럼 이제 필름 디졸브 해놓고 영상이 겹치면서 전환되는 효과. 자, 요렇게 메모장 띄워서 같이 보면서 적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떤 효과인지 한번 알아보면, 자, 트랜지션 효과는 쓰기가 쉬워요. 이펙트 메뉴는 크게는 비디오 영상에 관련해서 비디오 이펙트와 비디오 트랜지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나중에 이 차이점도 뒤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필름 디졸브란 메뉴를 선택해서 요 자른 요 사이에다가 마우스 왼쪽 꾹 누른 채로 그대로 끌고 와서 딱 넣으면 양쪽의 색깔이 한쪽만 변하지 않고 양쪽의 색깔이 변하게 이렇게 탁 놔요. 자, 이때 좀 줄여져 있으면, 자, 다시 해볼게요. 캔슬 키는 컨트롤 Z, 컨트롤 Z입니다. 자, 빠져나왔죠? 다시 요 사이에 가져오면은 요렇게 색깔이 이렇게 양쪽으로 변해요. 양쪽의 효과를 다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탁 놓으면 이렇게 무슨 막대기 같은 게 하나 들어가면서 여기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앞에 거고 뒤에 장면인데, 자, 보세요. 뭔가 서서히 앞에 영상과 뒤에 영상이 겹쳐지면서 앞에 영상이 흐려지면서 뒤에 영상이 선명하게 되면서 넘어가죠. 자, 이게
필름 디졸브라고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기능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옵션이 있는데요. 자, 일단 옵션을 설명하기 전에 기본적인 필름 디졸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타 기능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옵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뒷부분을 이제 계속 살펴보면은 자, 일단 효과는 기본적인 필름 디졸브를 하나 넣어봤는데요. 겹치는 효과를 넣어봤는데, 자,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서, 즉 그 다음 장면, 그 방향키 아래 거 누르면 그 다음 장면의 첫 장이 보이거든요. 자,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자, 처음에 사진을 불러왔을 때 이 사이즈들이, 크기들이 다 달라요. 자, 앞에 사이즈, 뒤에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이제 이 차이를 키우는 게 나중에 익숙해지면 뭐 아무것도 안 해요. 별것 아닌데, 자, 이거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한 번에 뻥튀기 시키듯이 빵 하고 이제 키워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기능 잘 익혀두세요. 마우스 우클릭 오른쪽 누르셔서 여기에서 보면은 메뉴 중에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란 메뉴가 있어요.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얘를 딱 선택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뿅 하고 커져요. 자, 어찌됐던 사이즈가 작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하면 이 프레임 사이즈에 맞게 저절로 얘가 스케일이 딱 키워지는 겁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스케일 자체적으로 키우는 기능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자, 사진과 사진 사이, 요 사이. 자, 이때는 인디케이터 굳이 가운데 안 두셔도 돼요. 가운데에만 이렇게 사이가 되어 있다면 필름 디졸브라는 효과를 요 사이에다 놓으면, 자, 요렇게 또 다음 장면과 같이 자연스럽게 가장 많이 쓰는 기본적인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되죠. 자, 근데 이제 전환이 되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전환 효과의 길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적당한 시간 길인데, 이 적당이란 개념도요, 영상의 연출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게 요 길이가 지금 요게 1초거든요. 1초보다 좀 짧아져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좀 더 이제 길어져야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앞에 사진은 빨리 넘어가고 뒷부분 사진에서는 그 시간이 조금 더 딜레이가 돼야 될 부분이 있고, 이렇게 입맛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옵션을 건드려야 되는데, 자, 작업 순서는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영상을 가져오면 여기에 화면이 드러나고, 여기에 효과를 가져오면 그 효과가 왼쪽에 드러난다고 그랬죠. 자, 이때 화면을 이렇게 선택해서 요런 그 영상 클립을 누르면, 여기선 이미지지만 이미지 누르면 뜨지가 않아요. 효과가 앞전 클립, 뒤쪽의 클립에 기본 메뉴만 뜬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필름 디졸브란 효과가 이쪽 화면에 띄워지기 위해서는 이 효과를 살짝 클릭하니까 이렇게 메뉴가 나오죠. 자,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온 메뉴를 AB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앞에 클립, 뒤에 클립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제대로 보이게 되려면, 보면서 하려면 밑에 보면 Show Actual Sources라고 되어 있죠. Sources. 그러니까 소스를 보면서 작업하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눌러주면, 자, 이렇게 AB의 영상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에 이 전환되는 효과의
길이감을 어디서 조절하느냐. 자, 길이감 조절은 몇 군데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 화면 자체에서도 조절해도 돼요. 선택해서 자, 왼쪽으로 갔더니 빨간 화살표 같은 게 보이죠. 얘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늘어났죠. 자, 캔슬 키는 컨트롤 Z입니다. 컨트롤 Z. 자, 근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옵션 창으로 가면, 자, 옵션에는 화면이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한쪽은 보이는 영상, 그 다음에 그 효과에 대한 길이 조절 영상, 요렇게 그 창이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중간에 색이 약간 다르게 보이죠. 되면 화살표 이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늘리면 원하는 만큼 공간이 요렇게 벌어져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 있는 효과 길이를, 자,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15, 15, 즉 1초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줄이는 방법은, 자, 보세요. 왼쪽에서 얘도 마찬가지 잡고 요렇게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금방 넘어가겠죠. 여기 효과는 빨리 이렇게. 반대로 얘를 길게 잡으면 천천히. 그래서 분위기에 따라서 본인이 이렇게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길이가 양쪽으로 똑같이 배분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앞쪽 사진은 좀 금방 흘러가게, 뒤쪽은 좀 느긋하게 가고 싶다면 가운데 가면 통째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짝 중간에 잘린 부분에 바짝 대고 이쪽은 좀 늘려놓으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보면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맛들을,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손으로, 핸들러로 손으로 맛을 조절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작업하다 보면 이런 단순한 것들은 굳이 그런 디테일까지 안 잡거든요. 그럼 시간을 딱 정해놓고 착착착 작업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내가 이 길이를 정확하게 얼만큼 줄였는지 모르잖아요. 자, 그거는 여기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이런 화면을 선택하면 항상 해당 창은 파랗게 변하거든요. 그거는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쭉 늘려보면은, 얘를 지금 위주로 작업하니까 늘려보면은 여기 듀레이션이라 있죠. 이게 이제 반복되는 요 효과의 길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늘리면 같이 늘어나죠. 1초 17. 줄이면 줄인 만큼 여기 또 시간이 나오죠. 지금은 8프레임. 자, 그러면 나는 이걸 수치를 적용해서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딱 원하는 만큼 주고 싶다 그러면, 자, 이것도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요. 자, 일단 선택하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 놓고 여기다가 만약에 나는 20프레임을 하고 싶다 그러면 20 이렇게 적고 엔터 치면 돼요. 자, 그 옵션이 여기 있는 얼라인먼트, 정렬이란 뜻이죠. 그죠? 자, 그럼 이 정렬을 눌러주면, 자, 여기 보면은 센터 앳 컷이라고 되어 있죠. 얘 누르면은, 자, 가운데 정확하게 오죠. 자, 그리고 스타트 앳 컷 하면 처음 거는 없고 뒤에 그냥 효과만 있는 거예요. 엔드 앳 컷 이러면 앞에만 있고 뒤에는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렬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 자, 필름 디졸브 가장 기본적인 화면 전환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계속 뒷부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또 뒷부분 쭉 자, 이렇게 끌고 가되지만 이제 조금 익혔다 싶으면 어떻게 방향키 아래 거 누르면 다음 장면이 보이죠. 자, 얘도 마찬가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누르면 한 번에 쭉 커지죠. 자, 여기도 필름 디졸브 인서트하고 원하는 길이만큼 바꾸고 싶으면 선택해서 지금은 처음에 무조건 딱 중심에 와 있어요. 눌러놓고 앞에 게 아까 20이었죠? 얘도 그러면 20 따단 20하고 정하면 여기도 20 프레임만큼 요렇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방향키 아래 거 누르고 자, 이번에는 영상 길이가 세로로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라 길이가 이렇게 길어요. 자, 이럴 때 사이즈가 한쪽만 맞춰지는 거예요. 자, 마우스 오른쪽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하면은 자, 뿅 커지면서 요 부분 주로 대부분 이제 세로 위주로 이렇게 맞춰지거든요. 맞춰지고 나면 비례가 얘는 가로가 조금 더 이제 긴 비례죠. 그래서 비례가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채우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테크닉을 하면서 멋있게 이제 채울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한 부분에 손실을 좀 일으켜 줘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이 길이 이 검정을 완전히 없애고자 한다면 이 비례대로 왕창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 위아래가 좀 잘려 나가겠죠. 자, 이때는 중요한 건 판단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위아래가 잘려 나가도 별 문제가 없는 사진들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자,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른 연출 방법을 써야 돼요. 자, 근데 그런 연출 방법은 마찬가지로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그냥 단순히 키워볼 건데,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하니 한 축은 맞춰줬는데 이쪽이 안 맞죠. 그럼 좀 더 키워서 여길 맞춰서 위아래는 어느 정도 손실이 일어나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 보겠어요. 자, 그렇게 하면은 자, 해당 메뉴를 선택을 하고 아직 필름 디졸브 넣기 전에 다 완성해 놓고 넣어야 되겠죠. 선택하고 왼쪽에 보면 포지션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스케일이란 메뉴를 자, 이 선택하면 나옵니다. 선택 안 하면 안 나와요. 영상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스케일이라도 있죠. 스케일을 100으로 되어 있는 애를 영상을 보면서 자, 위에 올리면 사이즈일 땐 적는 것보다 정확하게 여기까지 어딘지 모르게 적기 힘들잖아요. 위에 올리면 이런 손가락 같은 게 떠요. 마우스 왼쪽 누른 채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은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작아지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떼지 말고 살살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스크롤의 손가락은 안 보이지만 숫자가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해서 요 끝보다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키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영상이 작았던 영상이 화면에 이제 꽉 채워지는 거예요. 자, 이때 이거를 좀 왼쪽으로 당긴다든지 그 다음에 위아래 조금 더 위쪽을 좀 더 많이 남긴다든지 아니면 아래쪽을 좀 더 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은 이제 얼마든지 있지만 하나씩 나갈게요. 지금 이제 그냥 키우기만 하세요. 자, 이제 그냥 이렇게 키웠어요. 그쵸? 자, 그리고는 마찬가지로 요 사이에
필름 디졸브를 또 딱 넣으면 영상이 멋지게 이렇게 전환되면서 그 멋진 영상이 또 만들어집니다. 자, 아까처럼 시간 변형하는 거는 눌러서 여기서 눌러서 20프레임이라고 적으면 된다고 그랬죠. 자, 지금은 1초 일단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하나씩 천천히 할 테니까 여러분 이제 들으시면은 충분히 다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말이죠. 영상을 촬영하면은 색감을 보정해야 되잖아요. 즉, 찍었는데 너무 밝다든지 너무 어둡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또는 그 외에 색감을 바꾸고 싶다든지 특정 색깔 파란 것을 조금 더 보라색으로 바꾼다든지 노란색을 녹색으로 아예 바꾼다 이런 기능들이 전부 다 이제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 비기너들이 시작할 때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색감을 보정하는 메뉴가 있어요. 자, 그 메뉴는 이름이 메모장에 적어 주겠습니다. PROCAMP. 자, 프로캠프라고도 불리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색 보정 메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간단하지만 이 안에 꽤 쓸만한 막강한 기능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프로CMP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메모장에 적어 놓으면 긁어서 붙여넣기 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편합니다. 선택해서 Ctrl C 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외우려면 어렵고요. 쭉 적어놓고 천천히 익혀 나가면 이제 기억이 되는, 그래야지 지겹지도 않아요. 자, Ctrl V 하면은 바로 이 Adjust라는 메뉴 안에 Pro CAMP라는 메뉴가 나오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트랜지션 효과를 썼을 때는 영상 클립의 자른 부분에 넣었지만은 얘는 어디다 넣느냐? 영상 클립 자체에 넣는 거예요. 즉 여기 중간에 자른 지점이 아니라 여기다 넣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요 부분에 영상이 넣고 싶은데 지금 화면에 좀 한쪽은 밀렸죠? 자, 이럴 때는 기본 메뉴에서 있죠. 요 손바닥 툴을 선택해서 이렇게 밀어요. 내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잘 보이게 한 다음 좀 더 좁힐 때는 마이너스 키 살짝 누르면 이렇게 좁혀지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선택 툴 이렇게 선택하면은 됩니다. 자, 그리고는 여기 가운데다가 효과 프로 CAMP 얘를 잡고 영상 클립에 딱 넣어요. 자, 넣으면 왼쪽에 관련된 메뉴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관련된 메뉴가 브라이트니스, 얘가 이제 밝기 조절이죠. 밝기를 조절하고 콘트라스트는 색의 대비를 조절하는 거예요. 다음에 휴, 색상, 그 다음에 얘는 채도. 자, 스프라이트 퍼센트는 이 화면 분할하는 퍼센트인데, 자, 화면 분할하는 퍼센트인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떤 식의 쓰임으로 쓰이는지 잠깐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자, 지금 굉장히 사진이 낭만적으로 찍혀 있는 사진이지만 얘를 색상 자체를 부드럽게
좀 더 부드럽고 더 옅게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밝기를 올리고자 할 때 얘들이 이제 활용하는데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자 브라이트니스는 밝기 조절이라고 그러죠. 올리면 이렇게 밝아져요. 자 그런데 너무 밝아지면 자 이게 어떤 원리냐면 이 사진을 햇볕으로 꺼내 놓는 거예요. 밝은 햇볕으로 꺼내 놓으니까 사진이 이렇게 된 거죠. 반대로 내리면 어두운 불 꺼놓은 어두운 공간으로 가져갈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컨트라스트는 색의 대비인데요. 즉 여기서 빨간 거는 더 빨갛게, 어두운 건 더 어둡게, 밝은 거는 더 밝게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꺼번에 전체를 올린다는 개념보다는 부분적으로 대비가 더 일어난 거죠. 어두운 부분 더 어둡고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자 차이점은 브라이트니스하고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 둘은 같이 혼용해서 같이 섞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슈는 색상이거든요. 즉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색상들이 있죠. 지금 봐도 붉은 계열, 오렌지 계열, 노란색 계열,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그레이 톤인의 여러 가지 색깔들, 어두운 톤이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 있는 슈를 올리면 이렇게 변합니다. 전혀 다른 분위기로 이렇게 변할 수 있죠. 파란 분위기, 뭐 녹색 분위기, 또 심지어는 이렇게 붉은 거나 보라색 분위기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자 나중에 이제 기능이 익혀지면 이게 색이 막 변하는 효과까지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영상에. 근데 지금은 그냥 효과 변한 것들만 그러니까 효과 자체가 어떤 변하는 애니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변한 것만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이 클립에 적당한 데다 인디게이터 놓고 항상 보면은 가끔 가다가 그 학생들이 선생님 사진이 안 보여요. 효과 넣는 사진. 효과를 줘도 변화가 없어요. 자 인디게이터가 다른 데다 넣어지면 여기 장면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인디게이터는 내가 효과를 넣고자 하는 화면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값을 변화를 줍니다. 자 지금은 색감 톤 조절과 그리고 세츄레이션 요 부분을 조금 조절을 해볼 건데요. 자 세츄레이션은 사이즈 그 숫자를 올리면 여기에 색이 좀 더 더해져요. 즉 이 안에는 그레이 톤 즉 흑백의 색깔들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츄레이션 올리면 그 흑백이 빠지는 거예요. 색상이 훨씬 단조로워지죠. 보세요. 세츄레이션 올리고 반대로 세츄레이션은 나눔이 있잖아요. 중간 색상들이 많이 개입이 되고 원래 색이 빠져요. 즉 우중충하게 되죠. 사진이나 이런 것들 오래면 빛 바랬다 그러죠. 사진이 바랜 느낌 아예 낮추면 흑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츄레이션은 정말 큰 역할을 하는데 내가 사진 찍었는데 특정 색깔이 사진이 너무 알록달록하고 너무 튄다. 그러면 그 톤 자체를 낮춰줄 때는 여기 있는 세츄레이션을 잡아주고요. 반대로 사진을 찍었는데 비 오는 날 찍은 것처럼 만약에 우중충해요. 자 이럴 때는 세츄레이션 값을 올려서 이렇게 색상 자체들을 이렇게 살려내는 거예요. 너무 과하면 요즘 말대로 꼴보기 싫게 됩니다. 적당히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수치를 이렇게 움직여 놓다 보면은 여러 가지를 건드려 놓다 보면은 뭔가 한마디로 망가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을 돌리고 싶을 때 이거를 또 하나씩 컨트롤 Z 이렇게 하면은 귀찮잖아요. 그때는 여기 보면은 뭔가 이렇게 화살표들이 이렇게 되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되돌려 준다는 뜻이에요. 부분적으로 되돌리거나 아니면 전체 메뉴 옆에 있는 되돌이는 전체를 되돌려 주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변화를 해놔도 원하는 것도 되돌릴 수도 있지만 전체 한 번에 되돌려서 새로 이렇게 리셋을 해주는 것도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은 선생님이 임의적으로 조금 푸른색, 보라색을 좀 더 가미를 해볼게요. 자, 그러려면은 이 색상이 지금 휴제가 있죠. 이 안에는 자, 이것도 상식으로 하나 알아두세요. 이 색상 안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 이제 가장 현대사회에서 많이 쓰는 예전에 먼셀이라는 그 학자가 색깔을 정립을 해놨거든요. 먼셀의 10색상환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작업들은 그 학자분의 기본 틀을 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쓰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외에도 또 유명한 학자가 한 명 더 있는데 그분이 이제 12색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10색상환을 사실 가장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거는 이제 색깔이 자, 메모장 적어 놓겠습니다. 빨, 주, 노, 연, 녹, 청, 파, 남, 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연두색, 녹색, 청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자주색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끝과 끝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나열이 된 것도 있지만 동그란 관역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빨, 주, 노, 연, 녹, 청, 파, 남, 보, 자주색 이렇게 색감이 돌면서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색깔의 반대색, 즉 이 색깔의 반대색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보색이에요. 이렇게 한 칸씩 건너보면 얘들은 다 보색인 거예요. 알겠죠? 즉 반대편에 보색은 간섭 현상이 일어나서 그 연결된 그러니까 전복되는 부분이 반발작용으로 색감이 이렇게 일어나요. 자, 어쨌든 그 부분도 다시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 색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휴는 자, 얘는 지금 주황색이죠. 그럼 얘 뭘로 변할까요? 그 순서대로 된다면 얘는 주, 노, 주부터 시작하니까 빨이 아니니까 주, 노, 연 이렇게 돼요. 보세요. 주 노란색 같죠? 노연, 녹청, 파남, 보, 자주색, 빨간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순서를 절대 뛰어넘지 않아요. 파란 거는 파, 남색 뜨죠? 보라색, 자주색, 빨주노연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시작점에서 색깔이 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찌됐던 요 슈 값을 선생님 움직여서 아까 퍼플 톤으로 뒤쪽으로 돌리던 앞쪽으로 돌리던 퍼플 톤을 조금 찾고 조금 요런 식으로 조금 바꿨어요. 그리고 세츄레이션 값을 조절해서 이렇게 또 전체 톤을 한 번 더 너무 튄다 싶으면 또 약간 색깔을 지금 떨어뜨렸어요. 채도를. 자, 그 이제 콘트라스트는 대비라고 그랬죠. 콘트라스트로 밝기를 조금 더 너무 어둡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밝은 부분 조금 더 밝게 올려주자. 이런 식으로 이제 톤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학생들이 또 의문점이 생기죠. 지금은 전체적으로 바뀌는데 어떤 특정 색깔만 콕 집어서 바꾸게 할 수 없냐? 당연히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당연히 뒤에 메뉴에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프로 CMP에서 마지막으로 스프릿 퍼센트라는 메뉴는 뭐냐? 얘는 이 화면에 바뀐 것을 볼 때 원래 것과 전후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메뉴예요. 자, 그럼 이 스프릿 퍼센트라는 메뉴 위에 자, 스프라이트 스크린이라고 있죠. 얘를 누르면 자, 이렇게 얘가 원래 거고 반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50% 되어 있기 때문에 반반 이렇게 비교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비교한다는 데에서
이런 차이점을 이제 보는 거예요. 물론 어떤 그래픽적인 표현으로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장면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한쪽 색감과 한쪽 색감을 다르게 이런 식의 어떤 작업을 할 때 쓰는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떻습니까? 이 프로 CMP란 게 간단한 메뉴지만 굉장히 많은 효과를 담고 있죠. 자, 다시 자, 이런 기본적인 메뉴는 쑥달 반복이에요. 계속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 영어 의 뜻을 외우고 활용하듯이 처음엔 기초 단어가 되잖아요. 메뉴를 하면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디게이터 뒤에 놓고 해당 클립 이미지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한 번에 뽕 튀겨주는 메뉴가 있었죠.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한 번에 이제 꽉 채워졌죠. 가로 세로 비율이 같을 경우. 자, 그럼 이제 조금 전에는 이제 프로 CAMP란 기능으로 뭐 흑백으로도 만들어 보고 컬러의 어떤 색톤도 이제 조절을 또 해봤죠. 자, 색 보정 메뉴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제 뭐 그 이 색 보정 메뉴에는 같은 메뉴들이 비슷한 메뉴들이 이렇게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자, 이것도 이제 잠시 설명을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드리면은 이 프로그램이 나온 지 여러분 30년이 넘었어요. 벌써. 90년도 완전 초반에 나왔거든요. 폴샵이 맨 먼저 나오고 이제 처음에 맥킨토시용으로 나왔었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애플 거기서 이제 먼저 이 지금은 이제 윈도우라고 하지만 OS 시스템으로 이제 일반인들이 퍼스널 컴퓨터를 편하게 쓰기 위해서 함수 값이나 컴퓨터 언어로 입력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옛날 이제 애플을 여러분들은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지금 애플 사용자도 계시겠지만 마우스 개발도 이제 애플 쪽에서 개발한 거죠. 그래서 마우스 형태 이 이름도 이제 애플 회사에서 나온 거고 처음에 이제 애플용으로 나오다가 95년도에 우리도 애플처럼 OS 시스템 같이 해보자 해서 윈도우라는 게 나왔죠. 그러면서 처음에 도스의 시스템이 이런 마우스가 딸려 나오고 화면 구성이 아이콘만 누르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이제 화면으로 바뀌면서 넘어온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래픽 쪽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서비스 해달라고 해서 어도비 회사 프로그램들이 많이 넘어왔죠. 자, 어쨌든 이제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데, 자, 뭘 설명하기 위해서 하냐면은 이 패치 메뉴에는 그 오래된 메뉴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메뉴가 이제 많이 없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보완하는 메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뉴들이 예전에 쓰는 메뉴와 혼용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완전 옛날 메뉴 그냥 없애고 최신 컷만 넣지 왜 넣냐? 자, 이유가 뭐겠어요? 예전부터 이 프로그램 계속 사용하던 유저들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느껴보시겠지만 이 버전이 지금도 이게 2020인데 사실 2020하고 2022 최근 거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아주 약간의 차이예요. 메뉴 한두 개의 차이 아니면 어떤 특별한 옵션의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메뉴가 가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전 사용자를 위해서 남겨놓는 메뉴들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프로 CMP 말고 또 컬러를 보정할 때 많이 쓰는 메뉴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하나는 또 자, 이렇게 합시다. 색 보정 메뉴 여기다가 딱 붙여 놓고요. 자, 이거는 이름 그대로입니다. 이름에 그 뜻이 나타나 있어요. 컬러 밸런스.
자, 컬러 밸런스인데요. 자, 컬러 밸런스를 입력하면 세 가지가 나와요. 컬러 밸런스 HLS, 컬러 밸런스 RGB, 그리고 그냥 컬러 밸런스. 자, 근데 그 중에서 사실 HLS, RGB는 거의 안 써요. 그거는 우리가 좀 전에 했던 프로 CMP에서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컬러 밸런스 이거는 여러분 이제 포토샵 앞으로 조금 있어서 선생님이 언급해 드릴 건데 거기에 있는 메뉴 이름하고 똑같아요. 컬러의 밸런스를 맞추는 기능이에요. 이것도 색 보정 메뉴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컬러 밸런스. 자, 그럼 얘도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컨트롤 C. 자, 여기다가 컨트롤 V. 자, 가끔 이렇게 입력하면 단어가 안 뜰 때가 있어요. 자, 일단은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지우다 보면 이렇게 뜹니다. 이유는 몰라요. 한꺼번에 뜨면 안 나올 때 있습니다. 일단 한 뒤에서 좀 지우다 보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방금 말한 대로 컬러 밸런스, HLS, 컬러 밸런스 RGB 이렇게 되는데, 자, 얘는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해보시고 지금 우리는 딱 필요한 것만 선생님이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방금 말한 대로 요거는 Hue, Lightness, Saturation, 프로 CMP 아까 나왔었던 메뉴죠. 얘는 레드, 그린, 블루. 자, 그럼 이제 컬러 밸런스 이게 메뉴를 여기 마찬가지 딱 가져오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자, 섀도우 어두운 쪽에 RGB, 중간에 미드톤, 중간에 RGB, 하이라이트에 RGB.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즉 그냥 RGB가 아니고 이 영상에도 어두운 쪽에 RGB가 있겠죠. 어두운 쪽에. 그리고 자, RGB는 뭡니까? 레드, 그린, 블루, 빛의 삼원색이죠. 가산 혼합을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도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치면 합칠수록 밝아진다는 가산 혼합을 하는데 밝은 쪽에 RGB. 그래서 부분적으로 색상의 톤을 이제 변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영상에서 내가 이제 색상을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주는 부분을 바꾸고 싶다 그럴 때 나는 여기서 뭐 이거는 정해진 건 없어요. 건드려가면서 제일 최적의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어찌됐든 요 메뉴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마찬가지로 얘들도 수치를 입력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플러스가 되면 당연히 이 색깔이 더해지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어두운 쪽 톤에 레드 톤을 한번 올려 볼게요. 올리면은 이렇게, 자, 레드 톤이 이 안에도 당연히 들어 있겠죠. 자, 색감이 전체적으로 화면이 붉어지죠. 반대로 붉은색을 서서히 빼요. 즉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색을 빼면, 자, 붉은 톤이 아주 많이 들어간 곳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푸른색으로, 붉은색이 빠지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의 색깔을 집어넣어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원래 값은 요 리셋 버튼 다시 눌러서 돌리면 이전 색이었다면, 자, 나는 바다는 조금 더 푸르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섀도우 레드를 떨어뜨리니까 푸른색 쪽이 살아나고 붉은색이 빠지니까 이 부분은 붉은색이 나오죠. 자, 그리고 미드톤 중간 값에도 마찬가지. 중간 값에 여기서도 이 중간의 톤이죠. 중간의 톤은 반대로 또 붉은색을 좀 더 넣어주고 싶다면 얘가 또 침범하는 거죠. 반대로 여기까지 빠지면 붉은색이 조금 더 후퇴를 하는 거예요. 자, 좀 더 해가 딱 떨어지기 직전의 느낌이 더 나죠.
자, 어쨌든 요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톤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넣고 보니 너무 또 파란색 위주의 영상이 돼버렸다. 그러면 섀도우 쪽에 블루 밸런스를 이래저래 조절해서, 자, 블루 밸런스 또 블루를 너무 빼니까 녹색이 되어버리죠. 올리니까 또 푸른색이 요렇게, 너무 올리면 또 너무 차가운 느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전체의 색감 톤을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분위기를 잡아주는 게 이 컬러 밸런스의 특징입니다. 아까 프로 CMP하고는 어떤 그 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Appreciable Luminosity 있죠. 이거는 이제 음영의 색감 톤을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랄까요? 자동적으로 어떤 톤을 잡아주는 건데, 지금 요 색상이었을 때 가장 최적화된 어떤 톤을 잡아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굉장히 강렬하죠. 자, 어찌됐든 여기 있는 메뉴들은 외우려고 한 것보다는 어두운 쪽에 3개, 중간 3개, 밝은 쪽에 3개 메뉴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얘들로서 전체적인 톤을 잡아준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찌됐든 선생님이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내가 지금 작업을 바꿨는데 이걸 또 아까 프로 CMP처럼 스프라이 퍼센트란 메뉴가 있어서 그걸로 눌러서 원래 작업과 전후 작업을 비교할 수는 없냐. 자, 여기서는 되돌리는 메뉴와 비교하는 방법은, 자, 다른 메뉴도 마찬가지고 메뉴를 여기다가 입력을 삽입을 해 줬더라도 이 기능을 비활성화 시키면 원래 것과 같이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FX라고 돼 있죠. 이 효과가 들어간 게 FX거든요. 그 FX를, 자, 마우스 왼쪽 클릭하면 이게 꺼버리는 거예요. 이게 none 돼 있죠. 그럼 얘는 효과가 들어가기 전에. 그럼 이 되돌리면은 다시 살려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이렇게 꺼버리고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하면서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조절해 가면서 얘로 비교를 하면서 최종 값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마음에 들면 이대로 놔두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사이즈도 키웠고 앞에 영상, 그쵸? 프로 CMP를 줘서 지금 반으로 된 이 스프라이 퍼센트 눌러서 이렇게 지금 변형도 줬었죠. 자, 이거 잠깐 끄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영상이 그냥 덜콩 하고 넘어간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는 아까 뭐 무슨 기능을 줬죠? 필름 디졸브, 필름 디졸브란 메뉴를 줬었죠. 여기도 자, 계속 처음이기 때문에 선생님 계속 반복을 계속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V에서 필름 디졸브를 요 사이에다가 딱 넣고, 자, 시간 변형하는 방법은 이제 아시죠? 요 길이 조절하면 돼요. 요걸로 조절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영상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 전환 효과를 조금 더 다른 것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다음 클립으로 넘어갈 때 마찬가지 사이즈 크기가 작습니다. 해당 영상 클립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스케일 to frame size 딱 키우면 사이즈가 또 딱 맞게 들어가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화면 전환 효과 푸시란 것을 배워볼게요. 자, 이것도 또 많이 사용하는 효과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요렇게 적어 놓을게요. 요렇게 해놓고 화면 전환 효과. 자, 그럼 이제 화면 전환 효과 필름 디졸브 말고 또 많이 쓴 게 푸시. 자, 이름 그대로 이 푸시는 미는 거예요. 푸시. 자, 이건 겹치는 게 아니라 앞의 화면을 밀면서 넘어가는 효과. 자, 전환 효과인데, 자, 그럼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보통 뭐 푸시 강한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누른다는 건데, 자, 컨트롤 C. 그래서 컨트롤 V. 자, 그럼 요 푸시를 요 사이에 딱 넣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요렇게 전환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기하죠? 그래서 트랜지션은 어렵지 않아요. 이펙트는 조금 이제 기능을 배우다 보면은 좀 이렇게 응용도 되고 변환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얘는 그냥 효과를 주면 웬만한 거는 기능이 자동적으로 이제 오토로 이제 변환이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어찌됐든 이렇게. 자, 요렇게 이제 전환이 됩니다. 이게 푸시예요. 자, 이제 푸시도 마찬가지 선택하면 옵션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옵션이 이제 방향까지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지금은 기본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뿅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자, 근데 얘를 잘 조절하면 이제 위에서 아래로도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옵션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일단 해당하면 메뉴 이렇게 좀 키워주고, 자, 요거 창을 잡으면 해당 화면에 키울 수가 있죠. 자, 요렇게도 하고요. 이건 또 뒤에 알려주는 방법인데, 해당 창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키보드에서 윈도우 화면 있죠. 그러니까 컨트롤 키하고 알트 키 가운데 있는 그거하고 숫자 1, 2, 3, 4 옆에 보면 슬래시 있잖아요. 윈도우 창과 슬래시 누르면 해당 화면이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사실 많이 쓰이진 않지만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그게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조그만 아이콘 같은 화면이 있고요. 여기 화살표가 네 군데가 이렇게 돼 있죠. 네 군데. 자, 그럼 이거는 방향을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살펴보면, 자, 그 여기서 프리뷰 할 수 있어요. 여기 플레이 버튼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영상이 이렇게 지금 전환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지는데, 자, 이거를 지금 요 화살표 조그만 것들 중에서 위에 거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자, 위에 거 누르면 보세요. 이렇게 돼요. 위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바뀌죠. 요건 이제 결과 화면입니다. 얘도 되돌리면 원래 화면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A 화면에서 B 화면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 바꾸고 싶다 하면 얘를 누르면 이번엔 반대로 이렇게 가죠. 반대로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거 누르면 또 이번에는 밑에서 위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공통 분모 메뉴가 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원래 기본 메뉴 화살표 눌러놓고, 그럼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밑에 메뉴에 보면 여기는 똑같아요. 여기는 아까 뭐 길이 조절, 뭐 시간 조절은 똑같습니다. 같은 설명이니까 생략하고요. 여기 보면은 리버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거꾸로예요. 즉 이걸로 하면 얘 누르면 얘 기능, 얘일 때 얘 누르면 얘 기능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사실 이거 눌러도 상관없는 건데 어쨌든 지금 기본 제로 지금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얘에서 리버스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옵션을 좀 더 살펴보면은 밑에 보면 안티 에어리싱이라고 되어 있죠. 안티 에어리싱 퀄리티. 근데 첫 번째는 메뉴가 업로 되어 있어요. 업. 이거 뭐냐? 이 업로 된 거는 안티 에어리싱이라는 게 뭡니까? 그 선이나 이런 것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선이란 거는 장면과 장면 사이에 요 선을 말한 거예요. 요거 선. 그러면 이제 요 선을 부드럽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자, 화면을 요 화면보다는 원래 화면 여기 좀 뿌옇죠. 원래 화면 보면서 작업할게요. 자, 윈도우 창과 슬래시 눌러서 다시 되돌려 놓고요. 자, 여기 거를 좀 보면서 할게요. 자, 여기 거를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얘는 효과 주기 전이지만 우리가 지금 효과를 줘서 색감 바꿔놨잖아요. 여기서 요거 요 경계선을 안티엘레싱의 이제 강도를 결정하는 거. 로우 하면은 얕게, 얘가 조금 변하는데 별 차이가 없죠. 자, 제일 큰 걸로 해볼게요. 하이를 바꾸면 요 부분이 바뀌어요. 자, 근데 가끔 가다가 여러분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영상의 효과가 보세요. 여기서 먹었죠. 여기서 안 먹어요. 가끔씩 이렇게 됩니다. 왜? 이 영상 프로그램은 램, 즉 용량을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작업을 웬만한 큰 사양 아니면 또 웬만한 큰 사양이라도 그래요.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 설명을 위해서 하는 이 사양, 컴퓨터 사양도 거의 최고 사양이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뭐 앞전에 뭐 다른 작업을 좀 하다가 영상을 뭐 작업을 하다가 이럴 경우에 보면은 특정 효과가 보통 때는 잘 먹히다가 아까처럼 필름 디졸브 같은 그런 단순한 것도 어떤 때는 안 먹혀요. 그럴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다시 꺼주고 한번 최저화 시킨 다음에 하면은 이런 효과들이 먹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안티얼리싱 먹었는데 얘는 안 먹죠. 자,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 또 이 부분이 먹힐 때가 있어요. 자, 어쨌든 얘가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볼더 같이 좀 키워놓고 할게요. 볼더 위스 이거는 뭐냐? 지금은 영상과 영상 사이에 그냥 기본 선만 요렇게 지금 돼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기본 선에 라인을 줄 수가 있어요. 라인.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볼드 위스는 라인인데 두께가 지금 00이잖아요. 얘를 한 20 정도로 줘볼게요. 자, 그랬더니 검정 라인, 이제 검정 라인 또 먹히네요. 안티알래싱 안 먹히네요. 원래 안티알래싱이 부드럽게 하는 효과들이 램을 많이 먹습니다. 자, 어쨌든 얘 조금 더 굵게 해서 설명할게요. 한 40 정도 줬어요. 두꺼운 선은 보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선이 보이는 것을, 이 선이 보이는 것을 나는 검정이 아니라 다른 색상으로 바꾸고 싶다 할 때는 바로 이 볼더 컬러 있죠.
볼더 컬러를 이 컬러 피커입니다. 얘는. 그리고 색상을 누르면 컬러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흰색을 선택한다. 자, 극단적으로 이렇게 흰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럼 나는 요 이미지 중에서 어떤 특정 유사색을 끌어와서 여기다가 선을 주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 컬러 피커를 선택해 가지고요, 화면에 덱다 찍어요, 직접. 자, 요 색깔을 선택하면 요 색깔이 들어가고, 저기는 여기 색깔 선택하면 요 색깔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푸시란 기능에 어떤 여러 가지 라인을 준다든지, 이 장면 전환할 때 필름 디졸브 외에도 지금 또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요 푸시란 기능도 아주 많이 사용하는 장면 전환 효과고, 거기에 대한 옵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영상 마찬가지로 사이즈가 맞지 않을 때는 그 해당 스틸 이미지나 영상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에서 뭘 합니까? 스피드 듀레이션이 아니라 뭐죠?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네. 자,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면은 같은 비례일 경우에는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진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영상이 안으로 다시 있게 딱 사이즈가 맞아졌어요. 자, 이번엔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기능이 변화를 저장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앞에서 배운 우리가 배웠던 메뉴 프로 CAMP를 일단 불러드릴게요. 자, 앞전에 우리가 그 색보정 메뉴 중에서 프로 CMP라고 있었죠. 요거를 이제 시작해서 변화를 주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흑백에서 컬러로 돌아오는 거. 자, 프로 CMP, PRO CAMP. 자, 그럼 프로 CMP를 딱 집어넣고요. 인서트를 하고, 자, 그리고 이 프로 CMP를 밑에 보면 세츄레이션이라고 있었죠. 자, 세츄레이션 같은 경우는 디세츄레이션 하면은 아예 없어지면은 흑백이 된다고 그랬죠. 자, 흑백으로 값을 0으로 놔둬 놓습니다. 그리고 인디게이터를 방향키 위에 거 눌러서 앞 시작점 인점에다 가져다 놓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세츄레이션, 이 정식 이름은 토글 애니메이션 스위치라고 합니다. 자, 얘를 눌러요. 자, 얘를 누른 다음에 누르면은 이게 파랗게 뭔가 활성화된 거 보이죠? 즉 이거는 우리가 보통 그 뭐 어떤 그 시간을 잴 때 스탑워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스탑워치 누르면 그때부터 시간이 가듯이 이거는 그 시간을 저장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탑워치를 누르고, 자, 이 총 길이가 5초의 길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3초를 더해 줄 거예요. 즉 지금 자리가 34 땡땡 23이란 거는 이게 시간이 뒤에 게 프레임, 중간에 게 초, 여기가 분, 여기가 시간이거든요. 그럼 34초 23에서 3초를 더해 준다는 거는
여기에 얘를 37초로 놓아주면 인디게이트가 그 37초 23의 자리로 옮겨가죠.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스탑워치를 눌렀을 때 세츄레이션 값이 00이었잖아요. 흑백 상태였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시작한다는 표시점이 찍혀 있고 3초로 지금 이동을 해 놓고 여기에 세츄레이션 값을 100으로 이렇게 바꿔줘요. 자,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3초 구간 동안 이 인디게이트가 지나가면서 이 값이, 자 보세요, 이 변하는 값 보이죠? 색감이 점차 이 시간 동안 더해지면서 이렇게 합쳐진 이 100초짜리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짧게 주면 빠른 시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길면 길수록 천천히 그 효과가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은 이거를 플레이를 해보면은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서서히 색감이 들어오는 게 보이죠. 자, 이게 이 토글 애니메이션 스위치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이걸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시간 개념을 다루게 되는데, 자, 여기 요 시간을 담는 그러니까 표현하는 요거를 정식 이름은 플레이 헤드 포지션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쉽게 다룬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 3초를 이동해 주세요 할 때 어떻게 했어요? 37초 23에서 37의 이 7자, 이 7을 여기에다가 3을 더해줬었죠. 그죠? 네. 자, 근데 귀찮잖아요. 보세요. 얘를 살짝 피해가지고 이렇게 적고 숫자를 빼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면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어디에 있던 선택하면은 그 자리에서 3초를 더해주세요 이러면은 계산기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요런 키보드에서 플러스 키 눌러주고, 만약에 2초다 그러면 2초면,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게, 그냥 2하면 이거는 2프레임인 거예요. 이 뒤에 프레임 단위 00을 붙여줘야 돼요. 자, 그리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바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지금 자리가 만약에 내가 40초에 가져다 놓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 앞에 이런 애들 무시하고 40초 하면 뭡니까? 40, 그 다음에 뒤에 프레임 단위 00 치면 이게 40초에 그 자리에 옮겨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3초를 더해주세요 하면은 여기에다가 3초 적으면 되지만 귀찮잖아요. 여기 요런 것들, 응? 피해가지고 요렇게 집어넣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정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40이면 4000 치고 3초를 더한다 그러면 플러스 300 이러면 빨라요. 반대로 빼주고 싶어요. 7초를 빼주는 구간으로 이동하세요 하면은, 계산을 하려면은 원래 뭡니까? 36초짜리죠. 그럼 이 계산할 필요 없이 마찬가지로 계산기처럼 마이너스 700 하면은 이 자리에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쉽죠? 자, 어쨌든 이런 개념으로 지금 프로 CMP를 활용해서 세츄레이션에서 3초를 더해줘서 이렇게 서서히 변해가는 것을 표현을 해봤어요.